말하기 실력을 높이는 데에는 화술 관련 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상은의 거인의 마을에서는 그림 그리던 말하기를, 김미경의 아트스피치에서는 청중과 공감하며 말하기를, 강원구의 단 한마디 말로서 박수를 받는 힘에서는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 관련 서적을 보면서 알게 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말하기도 결국 글쓰기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문자로 표현하면 글이 되는 것이고 소리로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글만 쓴다고 말이 알아서 느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글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자유롭지만 말로 전환되는 데에는 시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듣는 이들이 하염씩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실력을 기르면 글을 쓴 내용들을 자주 말로 내뱉어 보면서 생각이 말로 전환되는 과정이 더욱 편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활용한 방법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기회만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책에서 알게 된 내용을 자주 입 밖에 내다 보니 지식을 말로 표현하는 실력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때는 대외 맥락에서 벗어나는 걸 조심하고 오만한 태도 또한 피해야 합니다. 이 글쓰기 말하기 훈련을 하면서 세상과도 지속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훈련만 하면서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훈련의 쓸모도 없는 것이 될 테니까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매일 한 편의 글을 연재하는 우기레터도 반영해보고 책을 고는 책의 해설집을 저렇게 고독해 번들에게 들려드리는 인생책 프로그램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라이브 강연하는 속에서 소통하기도 하고 독서 모임을 기획해서 독서 토론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행 과정들이 저희 쓰기와 말하기 실력을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 덕분에 글쓰기와 말하기를 실력을 높여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말하기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과거보다 어떠하게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문에도 쓰지 못한 글씨 옆에서 답답해야 했던 내가 라이브를 방송하면서 제 생각을 말하는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생각하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절 정성해서 해줄 책이 제 곁에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독서 주제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돈에만 집착하다 과거의 삶을 지루하면서 하고 내면의 성장과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매일 독서와 글쓰기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이제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대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내 절치명감이 가득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거의 다 떨어졌지만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돈은 알아서 벌을 기회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생각은 돈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 거리며 살았던 10년에 대한 반항심이었습니다. 이 돈보다는 내면의 성장, 돈보다는 가치, 돈보다는 배움, 돈보다는 사람, 돈보다는 좋아하는 일이라고는 되뇌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무시되어야만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서서히 자라났으니까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글을 쓰면서도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제가 공시해야 하는 것이었고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의견을 유일하게 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진 상품을 홍보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에서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구가 돈을 주고 내 상품을 구매해준다니 내가 꼭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즈니스라는 건 매우 나쁜 사기꾼들만이 하는 활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서적들을 경몰했습니다. 비즈니스 책을 보면 인생의 전쟁을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저의 깨끗한 정신이 덜 표시당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생각해보면 너무도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점점 생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때도 돈을 신경 쓰지 않고 꿈을 향해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출로 잠시나는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그 돈도 시간과 함께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런 저를 바꾼 것이 책이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서인 짐 콜린스는 영속하는 위대한 기업들의 수익과 황금 흐름은 건강한 몸의 피와 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기업의 핵심은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즉 기업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지만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해서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삶의 핵심 가치는 아니었지만 그 핵심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존재가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제야 비즈니스 에이전트들이 제 곁에 많이 이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독서 모임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독서법 강의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이 돈벌이는 악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됐고 돈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니 비즈니스 관련 서적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만 같이 갖는 것을 있어 보이게 속여 파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자신이 가진 가치를 가장 필요하는 사람에게 제공해 공헌하는 행위였습니다. 고객에게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사기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부터 비즈니스에 관한 혐오감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즈니스에 관해서 알아가서도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었는지도요. 과거를 반성하면서 비즈니스 관련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식을 제 사회 활동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수익이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올해초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원이라는 제 인생 최대의 경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7천만 원까지 써서 대출빚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카드값 세금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재금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책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책이 없었다면 돈에 관한 평가를 갚지 못했을 테고 비즈니스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황과 생각에 갇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책은 돈을 지지리도 못 불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던 저를 송도에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제 생각을 지금 처음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7년 전에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의 생각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렇지. 원래 무조건 밀어줘.
이 삶이 바뀌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줄 자료와 독서법이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정말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책의 말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최고의 도구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제 입에서는 달말이 나옵니다. 글쎄요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그저 열심히 한다고 삶의 변화가 알아서 찾아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맨날 치료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거나 독서 생활에도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준 요인 한 가지를 보라고 말하면 저는 그 자료와 독서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독서법이 없었다면 저는 책에서 배운 깨달음을 제대로 적으며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자료화란 자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책에 헛부려진 알맹이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만드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자료를 만드는 독서 방법이 바로 자료와 독서법입니다. 과거 저는 많이 깨닫고 많으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아예 독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삶의 정상이 저지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자료와 독서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독서하면서 얻은 지식을 자료 만들어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 지식 활용하는 게 쉬워집니다. 책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게 책 속의 시작이 내 삶의 직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서 바로 잘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 먼저 자료와 독서법 탄생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 7장까지는 자료 독서법의 핵심 구성 자료 6가지를 다룹니다. 자료 독서법은 핵심 구성 자료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책 속을 성경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훑기라는 속독입니다. 세 번째는 소급이 있는 정독입니다. 네 번째는 수집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서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적용하기입니다. 이 6가지 핵심 구성 자료를 위해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자료와 독서법이 됩니다. 하지만 꼭 이 순서대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재료를 목적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다른 특정 재료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와 독서법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법론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방법론으로 사람에게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독서 방법이 바로 자료와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목적에 따라 어떤 식으로 순서를 바꾸고 특정 자료를 생각하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각 자료들을 독서 목적에 맞게 개량하는 방법을 또 담았습니다. 모든 건강을 마친 후에는 이 자료 독서법을 설계하고 최고의 수승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서님들의 독서 능력을 높여줄 최고의 수승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독서에서 독서에서 없습니다. 심리성을 받는 것들까지 사익 독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 이 건강을 진정한 성장을 위하여 독서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